예,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 최후 통첩 24일까지 응답하라라고 오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최선희 평론가. 네. 상설특검, 그러니까 내란특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냥 공포하라. 24일까지.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그렇죠. 24일까지 응답하라.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 뭔가 액션을 취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걸로 보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섭습니다. 칼을 꺼내는 순간 본인을 찌를 수도 있는 흉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겁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상설특검, 그 내란체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이 24일까지 통과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 민주당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성탄 선물 24일까지 안 주면은 뭐 탄핵하겠다고요? 그게 31일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해도 되느냐의 문제와 함께 그 법안에 담겨 있는 일종의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야당이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사인만 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김여사 특검법은 무려 14개입니다. 저도 김여사 특검법 그 정말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혹 제기된 거, 설리 제기된 거, 주장 제기된 거 다 합해서 14개 갖다 얹혀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무차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권한 다 부여해놨습니다. 이러면 이건 칼이 아니라 흉기죠. 그런데 그거를 24일까지 안 하면은 당신을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이런 거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당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겁박과 협박을 하는 건데 저는 권한대행이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용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1야당의 책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얘기는 민주당 마음대로 뜻대로 민주당 시간대로 이게 가지 않으면은 한대행도 우리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전 비열한 협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정말 국정협의체 가동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게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요구하지 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한덕수 총리는 내란 혐의 국무회의를 해서 참석한 이유 등등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결정을 일단 더 해보겠다. 고민을 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또 시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네. 총리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뭐 탄핵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 그다음 나중에 뭐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전국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사실은 원내 일당한테 넘어왔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조국 혁신당은 아예 한덕수 탄핵안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안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탄핵안인데 탄핵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면 윤내란 특검은 방해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때 반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방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거 불법적인 직무 대행이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또 발의가 되고 이게 처리가 되게 된다면요.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고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국무위원이 또 탄핵이 된다면요. 이렇게 순서가 될 겁니다. 국무총리 이어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역할을 또 대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가, 여기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과학기술정통통신부 장관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자, 성룡원 대변인, 이런 혼란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지정생존자라고 크게 뭐 나라에 지진이 나서 국무위원들이 다 유고가 되면 누가 결국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할 것인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그게 미국 드라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우 지진 씨가 아마 환경부 장관인가요? 그걸로 맞아요. 국회의사당 폭파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무위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야당의 탄핵 중독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사건 번호가 2024 헌납 8 아닙니까? 8? 금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에 8번째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여기에 2024 헌나 9로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가 된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민생 세력이다. 저는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이 정도로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었고 국무총리를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서 2번, 민주화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재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위대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와 경제를 아울러 두루 챙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큰 혼란이 방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저는 민주당의 큰 자책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전 대변인.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아마 민주당이 준비 중인 탄핵안에는 이 계엄 모의를 했다는 아마 그 주장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탄핵을 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또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거는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꼭 이렇게 탄핵 시사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불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이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 소위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상설특검 벌써 11일 날 이 부분이 정부에 통지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 지금 바로 즉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단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함께 동조하려고 한다.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지지하고 동조하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부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한을 정한다는 한 것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일을 얘기하든 31일을 얘기하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하실 말씀은 똑같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모두 일어나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사과를 하고 국무위원들도 다 뒤에서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이미 뭐 대통령 이재명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내놓더군요. 어쨌든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또 국회에 이제 표결이 필요한데 총리기 때문에 과반만 151명이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절차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도 지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이 탄핵 국면이 어서 정확하게 하지만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